디지털 리터러시 탐정단 디지털 세상 문제를 해결해줘 수업 사례 발표를 하게 된 풍동초등학교 곽윤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에 앞서서 우리 학생들을 하나의 셰프로 규정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냉장고 속에 있는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셰프고, 저는 셰프에게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 자료를 제공하는 총주방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SNS, 유튜브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 속에 겉보기에는 괜찮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썩어있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가짜뉴스와 AI의 할루시네이션이 그 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재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에 따른 수업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셰프가 되는 법이라는 수업 레시피를 가지고 총 3가지 재료를 활용하도록 했는데요. 첫 번째는 비판적 수용, 두 번째는 창의적 생산, 마지막은 생활과 실천입니다. 이 3가지 주요 재료들을 가지고 3가지 목표, 즉 레시피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짜뉴스와 할루시네이션을 구별하고 정정하는 수업을 기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민으로서 실천 약속을 세움으로써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수업을 기획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프로젝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딱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진실을 구분하고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단순히 가짜뉴스 피하세요, AI 할루시네이션 조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정보에 진입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생산을 하여 디지털 세상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해당 프로젝트의 탐구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업을 하나의 풀코스 요리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총 4가지 모듈에 의해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도시 세상의 문제점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할루시네이션을 바로잡는 역사신문을 만들어 봤고요. 세 번째로는 가짜뉴스를 진짜뉴스로 정정하는 수업을,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약속하며 요리를 완성하는 수업을 기획했습니다. 수업 모듈별 학생 수업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에서는 디지털 도시의 문제점을 찾는 수업을 기획했는데요. 따라서 디지털 세상 속 문제를 파악하는 수업부터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하이러닝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이러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조별 수업에서 디지털 세상 속 본인이 겪은 문제를 직접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잽퀴즈를 활용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파악하는 수업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재미있게 확인할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활용했습니다. 두 번째 모듈에서는 할루시네이션을 바로잡는 역사신문을 만들었는데요. 학생들과 프레젠테이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할루시네이션의 개념을 먼저 파악하는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AI가 할루시네이션을 제공을 했던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가 고려시대 역사 속에 팔만대장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상 같은 것들을 AI 할루시네이션으로 조작하여 학생들이 직접 교과서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고 그리고 정정된 기사를 내보내는 수업을 기획했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개념을 파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사신문 기사를 생성하는 주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생들이 만든 신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할루시네이션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기사를 작성을 하고 맨 마지막으론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출처를 반드시 적게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외에도 학생들이 직접 믿을 만한 출처들을 찾아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진입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출처를 꼭 확인하도록 하는 습관을 갖출 수 있게 했습니다. 세 번째 모듈에서는 가짜뉴스를 진짜뉴스로 정정하는 수업을 기획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가짜뉴스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실제 사례들을 약간 수정을 하여서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찾고 유튜브나 틱톡 등 어느 부분에서 확산되는지 파악하며 이를 진짜뉴스로 정정하기 위해선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한지 콘티 제작부터 영상 제작까지 함께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저희 학교 방송실에서 실제 크로마키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수업 영상을 학생들이 수업 시간 안에서 발표회를 통해 발표를 하고 그다음 친구들과 함께 패들렛에서
칭찬 댓글이라든지 질문들을 주고받으며 마지막 피드백 및 확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가짜뉴스에 대해서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는 결국엔 진짜 뉴스를 통해서 올바르게 정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실제 수업에서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약속하기인데요. 바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으로서 약속의 글을 작성하는 것을 이 수업의 주요 모토로 잡았는데요. 이전에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 탐정단 졸업 퀴즈라고 해서 잽퀴즈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역량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게이미피케이션으로 확인하도록 했고요. 그 뒤에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약속을 확인하고 이를 공유하고 프로젝트 소감을 나눔으로써 학생들이 10에서 12차 시에 이르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배운 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실제로 9월부터 11월까지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첫 번째 변화는 학생들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든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과정을 생활 속에서 적용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등학교 수업에서도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정보를 찾아서 기입하는 활동들이 많은데 이때마다 학생들이 출처를 꼭 한번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업의 효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짜뉴스를 진짜뉴스로 정정하는 과정, 역사신문을 만드는 과정은 모두 조별활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조 구성을 통해서 어떤 능력에 특화된 학생들이 있어도 다른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했고 따라서 협업 능력과 표현력, 기술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민 약속을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시민 역량이 키워졌습니다. AI 시대에 있어서 교사는 학생의 수업을 설계하고 성장을 돕는 조력자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교사의 입장에서는 좋은 콘텐츠를 선별하여 전달하는 것, 그리고 수업 구조와 안전 가이드를 설계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 개별에 맡은 개별화 교육 과정을 존중하고 코칭하는 데 교사의 역할이 중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개발한 수업 자료들은 국어, 사회, 도덕과 같은 여러 교과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확장하면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연계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디지털 워크숍, 그리고 전체 캠페인으로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